성호는 큼직한 갈비를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내며 개걸스럽게 뜯어먹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모두 발라내고 뼈만 남게 되자 성호는 그 더러운 뼈를 정순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것도 드세요. 제가 먹다 남긴 거긴 하지만 아까워서요. 순간 회관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살 김정순 씨와 사위 박성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칠순 잔치에서 시작된 이 갈등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끝자락 작은 시골 마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5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낡은 단층집, 그 집 마당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빗자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주인인 김정수는 올해로 70세,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딸을 홀로 키워낸 억척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정수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고 닭장에서 달걀을 꺼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 허리야. 정수는 허리를 주물러가며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밥솥에서는 고슬고슬한 밥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수는 찬장에서 직접 담근 김치를 꺼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큰애는 잘 지내나? 첫째 딸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아직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 미영이는 35세로 3년 전에 박성호와 결혼해서 수원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36세로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정순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성호라고 합니다며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성호는 정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미영이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수는 든든한 사위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정수는 사위의 미묘한 태도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명절에 와서 인사를 할 때도 어딘지 형식적인 느낌이 강했고 정순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먹으면서도 딱히 고마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장모님, 음식이 좀 짜네요. 장모님, 이거 간이 좀 센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습니다. 정수는 그때마다 아이고, 내가 손맛이 변했나 보다며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더욱 신경 쓰이는 건 집안일을 할 때였습니다. 제사 준비를 하거나 잔치 준비를 할 때면 성호는 꼭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장모님, 이런 건 장모님이 처리하셔야죠. 저는 이런 일 잘 모르거든요. 남자라서 부엌일을 모른다는 말도 아니고 나이가 어려서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정순의 몫이라는 듯한 어딘지 모르게 무시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미영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을 감싸는 편이었습니다. 엄마, 성호는 원래 그런 일에 서툴러. 우리 집에서도 거의 안 해봤거든. 딸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수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서툴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문제였는데 정작 당사자인 미영이는 그걸 못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손님들이 왔을 때 성호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정순이 무거운 음식을 나르고 치우는 동안 성호는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며 편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정순이 큰 냄비를 들고 비틀거리는 것을 봐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장모님이 워낙 부지런하세요라며 농담처럼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정순이 뜨거운 국그릇을 나르다가 손을 댈 뻔했는데도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정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점점 서운함이 쌓여갔지만 딸 앞에서 사위 흉을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행복해 보였고 부부간에 큰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나? 정수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두 딸을 키워내며 겪었던 온갖 어려움들, 그 시절 받았던 무시와 차별들이 사위를 통해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을 넘게 혼자서 가족의 무게를 견뎌온 정순에게는 작은 무시도 큰 상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가 엄마 칠순이시잖아요. 우리가 마을회관 빌려서 잔치 한번 크게 해드릴게요. 정수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날에도 성호가 똑같은 태도를 보일까 봐서요. 이번만큼은 좀 다르길 바라는데. 정수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봄이 깊어갈수록 정순의 마음도 복잡해져 갔습니다. 곧 있을 자신의 칠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과연 그날에는 사위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는 마당에 앉아 저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정순의 칠순 잔치날이 다가왔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 마을회관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미영이와 성호가 전날 밤부터 내려와서 준비를 도왔는데 정수는 딸의 마음씨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미영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일까지 도맡아 하며 살아온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회관 안에는 둥근 상 5개가 차려져 있었고 각 상마다 8명씩 앉을 수 있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동네 이웃들, 그리고 정순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상 위에는 정순이 평소 자랑하던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각종 나물, 그리고 정순이 직접 부친 파전과 김치전까지. 어머, 정순이 언니 음식 솜씨는 정말 끝내주네. 이웃 아주머니들이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오후 2시,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수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상석에 앉았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쪽지고 은은한 화장을 한 모습이 참으로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성호가 정순 옆에 앉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친척들이 차례로 일어나 축하 인사를 올렸고 정순도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순이가 고생 많이 했지. 혼자서 2딸 다 키워내고. 참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정순이가. 사람들의 칭찬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성호는 갈비찜을 집더니 큼직한 갈비를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내며 뜯어먹는 모습이 보기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모두 발라내고 뼈만 남게 되자 그 뼈에는 성호의 침이 그득히 묻어 있었습니다. 성호는 그 더러운 뼈를 자신의 접시에 놓지 않고 정순 앞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것도 드세요. 제가 먹다 남긴 거긴 하지만 아까워서요.
뼈에도 살점이 좀 붙어 있잖아요. 순간 회관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칠순 잔치에서,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위가 장모에게 자신이 씹다 남긴 뼈를 내미는 상황. 그것도 침이 범벅이 된 더러운 뼈를 말입니다. 정수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침 묻은 뼈를 보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정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봤지만 아무도 나서서 뭔가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정순의 시누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옆에 앉은 사촌 동생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참 몰상식하네. 정말. 미영이는 그 순간 부엌에서 추가 음식을 가져오느라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많다 보니 음식이 부족할까봐 계속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어머, 잡채가 벌써 떨어져 가네. 미영이가 부엌에서 큰 그릇을 들고 나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성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계속해서 다른 음식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정순이 정성스럽게 만든 동그랑땡을 먹으며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장모님, 이거 기름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건강에 안 좋을 텐데. 이 말을 들은 동네 아주머니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엉켜 치솟았습니다. 특히 그 침 묻은 뼈를 보는 순간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이 자식이 나를 뭘로 보는 거지?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입으로는 차마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잔치가 끝날 때까지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라며 인사를 건넬 때마다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몇몇 눈치 빠른 사람들은 정순의 표정이 어딘지 어두워진 것을 알아챘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잔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회관에는 가족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뒷정리를 하면서도 정수는 성호가 자신에게 한 행동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 침 묻은 뼈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오늘 잔치 어떠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줘서 좋았죠? 미영이가 상을 치우면서 물었습니다. 정수는 좋았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냉장고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호가 남긴 갈비뼈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침이 말라붙은 그 뼈를 보며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똑같이 돌려줘야겠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김질했습니다. 성호가 자신에게 씹던 갈비뼈를 내민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정순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나고 사흘이 지난 화요일 아침, 정수는 우편함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분홍색 봉투에는 금박으로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수는 봉투를 뜯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화려한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호의 부모님이 보낸 환갑잔치 초대장이었습니다. 박성호 아버지 박종민 환갑잔치에 귀하를 정중히 초대합니다. 날짜는 다음 달 15일, 장소는 수원의 한 유명한 예식장이었습니다. 정수는 초대장을 들여다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하게 초대하는 것 같지만 왠지 모르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예식장에서 한다. 너희와는 격이 다르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아이고, 이것 봐라. 정수는 초대장을 협탁 위에 올려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흘 전 칠순 잔치에서 받은 모욕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 침 묻은 갈비뼈를 자신에게 내밀던 성호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냉장고 맨 아래 칸에는 여전히 비닐봉지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성호가 씹다 남긴 갈비뼈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며칠 동안 그 봉지를 버릴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뭔가 증거품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내 칠순날엔 씹던 뼈를 내밀던 자식이 지 부모 잔칫날엔 또 얼마나 잘난 체 할까. 정수는 중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비닐봉지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갈비뼈는 이미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성호의 침자국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똑같이 돌려줘야지. 그래야 알지.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막상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며칠 동안 정수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밭일을 하면서도, 저녁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가져가야 하나? 체면 구기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때마다 칠순 잔치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받은 그 모욕, 딸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감내해야 했던 수치심. 그리고 무엇보다 성호의 그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 아냐. 이번만큼은 참지 않아. 정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누군가는 저 자식한테 제대로 알려줘야 해. 목요일 오후 미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성호 부모님 환갑잔치 초대장 받으셨죠? 응, 받았다. 저희가 토요일에 내려가서 함께 올라갈게요. 혼자 가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정수는 딸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을 딸이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미영이와 성호가 정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성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인사가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선물 준비하셨어요?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정수는 이미 준비해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응, 여기 있다. 어머, 이렇게 많이요? 10만 원이면 충분한데. 괜찮다. 환갑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하지만 정순에게는 돈봉투보다 더 중요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그 비닐봉지. 정수는 그것을 예쁜 선물 상자에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분홍색 포장지에 금색 리본까지 달아서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고급스러운 선물 같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또 뭐예요? 성호가 정순이 들고 있는 선물 상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 이거 특별한 선물이야. 너희 아버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거다. 정수는 상자를 들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성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자식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예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성호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예식장 정말 좋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워낙 꼼꼼하게 준비하셔서요. 음식도 호텔급이고 장소도 수원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정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성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자신의 칠순 잔치와 비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한다. 너희 시골 마을 회관과는 다르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미영이는 뒷자리에서 화장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예쁘게 차려입으셨네요. 오늘 한복 정말 잘 어울려요. 정수는 고맙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니 정말 화려했습니다. 입구부터 꽃장식이 가득하고 웨딩홀 같은 큰 공간에 둥근 테이블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순의 칠순 잔치와는 확실히 규모가 달랐습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멋지죠? 성우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그렇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선물 상자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 안의 내용물을 공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성우와 그의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식장 안으로 들어서니 정말 화려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정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하얀 장미꽃 장식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선물 상자를 꽉 쥐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우의 어머니가 화려한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사돈댁, 멀리서 와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그 인사에도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리 수준에 맞춰서 와라 같은 뉘앙스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정순이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칠순날에는 마을회관에서 했는데 너희들은 이런 곳에서 하는구나. 예식장 안에는 이미 많은 손님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말끔하게 차려입고 격식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한복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서 괜히 움츠러들었습니다. 사돈댁, 여기 앉으세요. 성우의 아버지 박종민이 정순을 안내했습니다. 60세가 된 그는 정말 건강해 보였고 값비싸 보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수는 지정된 자리에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의 칠순 잔치와는 정말 달랐습니다. 음식도 호텔에서 나오는 것 같았고 서빙하는 사람들도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격이 다르긴 다르구나. 하지만 정수는 위축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도 나름대로 어려운 세월을 견뎌온 사람이었거든요. 남편 없이 두 딸을 키워낸 것도 25년을 혼자서 농사 지으며 살아온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선물은 저쪽 테이블에 놓으시면 됩니다. 미영이가 정순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돈봉투는 선물 테이블에 놓고 예쁘게 포장한 상자는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상자는 뭐예요? 미영이가 궁금해했습니다. 아, 이건 따로 직접 드릴 거야. 정수는 상자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성우의 아버지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제 환갑을 축하해주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먼 곳에서 와주신 사돈 어른께도 깊은 감사를. 하지만 그 말에서도 정수는 진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요리들이었습니다. 전복구이, 갈비찜, 랍스터까지. 정순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먹던 음식과는 차원이 다르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우가 갈비찜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성우는 역시나 소리를 내며 고기를 뜯어 먹었습니다. 칠순 잔치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때가 왔구나. 하지만 아직은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적절한 순간이 올 때까지 말입니다. 사돈어른, 음식 어떠세요? 성우의 어머니가 정순에게 물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순은 대답했지만 사실 음식 맛은 잘 모르겠었습니다. 온 신경이 자신이 준비해온 선물에 쏠려 있었거든요. 드디어 선물을 주고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차례로 나와서 축하 인사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화려한 선물들이 하나둘씩 환갑 주인공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돈댁도 나오세요. 성우의 아버지가 정순을 불렀습니다. 정순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그 예쁘게 포장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순이 성우의 아버지 앞에 서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엄마, 무슨 선물이에요? 정순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칠순 잔치에서 받은 모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침 묻은 갈비뼈, 사람들 앞에서 당한 수치. 이게 뭡니까? 성우의 아버지가 상자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까지 해주셨네요. 그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리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분홍색 포장지가 벗겨지고 하얀 상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성우의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말라비틀어진 갈비뼈가 들어있었고 그 뼈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침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우의 아버지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상자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어머나 저런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정순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성우가 저를 얼마나 챙기는지요. 지난번 제 칠순잔치 때 먹다 남은 갈비뼈를 제 입에 직접 넣어주더라고요. 예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성우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똑같이 해드리려고요. 어른께서도 성우가 어떤 마음으로 저를 대하는지 직접 느껴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미영이가 그제야 무슨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미영이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정수는 계속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많은 잔치자리에서 장모에게 자기가 씹던 뼈를 내미는 게 얼마나 예의에 어긋나는 일인지 이제라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식장 안이 완전히 조용해진 상황,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순과 성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성호의 아버지는 갈비뼈가 든 상자를 들고 있으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성호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성호가 제게 베푼 그 정성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미영이가 급히 엄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미영이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성호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고요? 정수는 딸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부엌에서 음식 나르느라 바쁠 때 일어난 일이야.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씹던 갈비뼈를 내 앞으로 밀더라. 미영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엄마가 왜 그날 이후로 표정이 어두웠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성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머나,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는 거야? 잔치자리에서 장모님한테 그런 짓을? 참 몰상식하네. 정말. 성호의 아버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댁, 우리 성호가 정말 그런 일을 했습니까?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칠순잔치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성호의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성호야, 이게 정말이니?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성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변명은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미영이가 남편을 향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그딴 짓을 했다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미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을 뭘로 보는 거야? 우리 엄마를 뭘로 본다는 거야? 미영이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성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잠깐만,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미영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칠순 잔치에서 그런 짓을 하고 설명이 뭐가 있어? 미영이의 목소리가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저런, 아내가 남편한테 저렇게 소리를 지르네. 당연하지, 어머니를 그렇게 모욕했으니. 참 가관이네, 정말. 성호의 부모님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의 환갑잔치가 이렇게 엉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성호의 아버지가 정순에게 사과했습니다.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성호가 저한테 해준 그대로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이 말에 성호의 어머니가 더욱 당황했습니다. 사돈댁,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잘못한 일이었으니까요. 미영이는 계속해서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당신 부모님 잔치에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면서 우리 엄마 칠순에는 왜 그런 태도를 보인 거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 평생 고생하면서 우리 키운 엄마를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성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하지만 미영이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야지. 성호가 정순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는 됐고, 이제 어른께서 직접 느껴보세요. 성호가 저한테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성호의 아버지는 여전히 갈비뼈가 든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침 묻은 갈비뼈를 보며 얼마나 모욕적인 일인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런 걸 잔치자리에서 장모님께,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성호 가족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호 가족의 체면은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성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그런 짓을 했니?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일을 할 수가 있어? 엄마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성호의 아버지도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완전히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호는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수는 이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에서 받은 그 모욕과 수치심이 이제야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지. 미영이가 엄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정수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예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환갑잔치는 이렇게 엉망이 되었고 성호 가족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식장을 나서며 미영이가 엄마 팔을 부축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과 함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성호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따로 가. 미영이가 성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택시 타든지 아니면 당신 부모님이랑 가든지. 성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같이 가자. 같이 가긴 뭘 같이 가. 우리 엄마 보기 싫어하실 텐데. 미영이는 엄마를 차에 모시고 혼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성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영이는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때 바로 말씀 안 하셨어요? 미영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순이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해봤자 내가 못 믿을까 봐서. 내가 직접 보고 깨닫는 게 더 확실하잖니. 미영이는 눈물이 맺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내가 너무 바보였네요. 다시는 그런 일 못하게 할 거예요. 정순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얘야.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집에 도착해서 미영이가 엄마를 집 안까지 모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순이 마루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오히려 속이 시원해. 그동안 쌓였던 게 많았거든.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가 엄마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눈이 멀어서 성호가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는 줄도 몰랐어요. 정순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잘못이 아니야. 저놈이 교활하게 내가 없을 때만 그랬으니까. 그래도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정순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엄마 편에 서줘서 든든하다. 미영이가 엄마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더 챙길게요. 그리고 성호한테도 제대로 얘기할게요. 정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괜찮겠어?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말고. 아니에요, 엄마. 미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해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미영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집에 가봐야겠어요. 조심해서 가거라. 정순이 딸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내지 마. 알겠어요, 엄마. 미영이는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성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미영아, 왔구나.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현관문을 쾅 닫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최악이야. 미영아. 말하지 마.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화가 나서 말도 하기 싫어. 성호가 일어나서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잘못했다는 걸 이제 알았어?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 칠순 잔치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참고 계셨던 거야. 성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미영이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인 줄 몰랐어. 평생 고생하면서 나 키운 엄마를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성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의 말이 모두 맞았으니까요.
당신 부모 환갑잔치는 예식장에서 하면서 우리 엄마 칠수는 마을회관에서 했다고 깔본 거지. 그게 아니야, 미영아.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미영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침 묻은 갈비뼈를 내미는 게 정상이야?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성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 잘못 생각했어.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이 없었던 거야. 미영이가 소파 쿠션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한 게 후회돼. 성호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제발 용서해줘. 용서? 우리 엄마한테 용서받고 나서 얘기해. 어떻게 하면 어머님이 용서해 주실까? 몰라.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저지른 일인데 내가 왜 가르쳐 줘야 해. 성호는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미영이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식장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 눈으로 봤어. 당신 부모님도 얼마나 충격받으셨겠어. 미영이는 1시간 넘게 성호를 다그쳤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호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니까요. 미영이가 성호를 1시간 넘게 다그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 성호는 정말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고 집안일도 도맡아서 했습니다. 미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성호는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박대리 장모님이 환갑잔치에서 갈비뼈를. 어머나,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고? 성호는 점심시간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성호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잖아. 나흘째 되는 날, 성호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성호야, 친척들이 계속 연락해.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성호의 분노가 서서히 쌓여갔습니다. 장모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닷새째 되는 저녁, 성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직장에서 돌아오자 성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미영아, 나도 할 말이 있어. 뭔데? 미영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좀 심하게 하신 것 같아. 미영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내 말은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하지만 뭔데? 미영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렇게 망신을 줄 필요는 없었잖아. 지금 우리 엄마 탓하는 거야? 미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탓하는 게 아니라. 성호가 변명했습니다. 내 부모님까지 창피당하게 했잖아. 미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먼저 그런 짓을 해놓고. 성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복수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 복수?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복수당할 만한 짓을 했다는 거네. 성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맞아. 미영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이 복수당에 마땅한 짓을 한 거야. 성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또 그 소리야? 미영이가 기가 막힌다는 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우리 엄마가 칠순 잔치에서
얼마나 창피당했는지는 생각 안 해. 성우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 알아.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려. 그래서 미영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창피한 게 우리 엄마 잘못이야? 당신이 저지른 일 때문인 거잖아. 성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수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냐고. 미영이는 이제 정말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진짜 반성하는 거 아니었구나. 체면 구겨져서 화난 거였어. 그게 아니야, 미영아. 성우가 변명했습니다. 난 정말 반성하고 있어. 하지만 어머님도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야? 미영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확실히 알겠어.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창피당한 게 억울할 뿐이야. 성우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는 계속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하는 거야? 내 부모님은 어떻고? 미영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당신 본성이 나오네. 처음부터 우리 엄마를 깔본 게 맞았어.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했던 거고. 성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영이의 말이 어느 정도 맞았으니까요. 미영이가 침실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애도 없는데 미련 없다. 오늘부로 끝내자. 성우가 깜짝 놀라며 뒤따라갔습니다. 미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미영이가 옷장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미영이가 이혼을 선언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결국 미영이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딸이 큰 결심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집에 와도 될까요? 미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정순이 딸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게 내 집이야. 잘했다, 얘야. 미영이는 엄마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순네 둘째 딸이 친정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순이 언니, 미영이가 정말 이혼했다는 거예요? 이웃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정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응, 그놈이 버릇이 없더라. 어머, 환갑잔치 그 일 때문에요? 그것만이 아니야. 정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글렀어. 마을 사람들은 정순의 편을 들었습니다. 환갑잔치에서 일어난 일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성우를 비난했습니다. 참 몰상식한 놈이네. 장모님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잘 됐어. 그런 놈이랑 살면 미영이만 고생할 뻔했지. 한편 수원에서는 성호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간 것도 모자라 이혼까지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성호의 어머니가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잖아. 친척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성호의 아버지도 화를 냈습니다. 내가 장모님한테 그런 짓을 했다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길래 그런 몰상식한 일을 하냐. 성호는 부모님의 질책을 받으며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주일 후 성호가 정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가라. 정순이 문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보기 싫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성호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미영이만 돌려보내주세요. 정순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이 돌려보내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성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무시했습니다. 칠순 잔치에서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그걸 이제 안다고? 정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인 떠나고 나서야 정신 차렸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성호가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정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무슨 용서야.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사람들 앞에서 침 묻은 뼈를 내밀어 놓고 성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미영이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성호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왜 여기 와? 미영아, 집에 가자. 성호가 애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어. 당신이 우리 엄마를 탓했잖아. 그때 당신 본성을 봤어. 성호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미영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는 이미 줬어. 미영이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살 수 없어. 성호는 1시간 넘게 집 앞에서 빌었지만 정순과 미영이는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호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성호는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정수는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혼 서류가 완료되었습니다. 미영이는 정식으로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수원에서는 성호 집안이 친척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습니다. 환갑잔치에서 일어난 일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났고 며느리까지 도망간 집안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부모님도 아들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어 했습니다. 반면 정수는 마을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순이 언니가 잘했어. 그런 놈한테 딸 맡길 수 없지. 미영이도 현명하게 판단했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마루에 앉아 돌아온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얘야. 내가 이제라도 엄마 편에 서줘서 든든하다. 미영이가 엄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아니야. 정순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야. 모녀는 서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해결된 것 같아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성호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었고 딸도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감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골 마을, 정순과 미영이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정순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위의 무례한 행동에 똑같이 돌려준 정순 씨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